반도체 웨이퍼 패턴 결함하는 그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웨이퍼를 굉장히 줌을 세게 해 가지고 찍어 가지고 그 찍은 사진을 이제 그 정답지랑 비교를 해서 패턴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공정에 뭐 이제 그 막 8대 공정 그 창무님 그 공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공정들 사이사이에 이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한 팹에 뭐 한 뭐 그 15만 개 정도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라인에 한 2-30개 정도 장비가 들어가고 장비 하나에 3-40억 정도 하는 그런 꽤 예 약간 조금 먹을 게 많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이거 다행히 이 사진 떠서 보면은 이 그 수율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수율이 그 반도체를 100 개를 만들면 그중에 2 개가 불량이 나면은 98%뭐 2% 가 인제 불량이 나고 98% 수율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게 불량이 나는 거에 이 40%가 패턴 결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 결함들을 그 잡아내는 게 반도체 업체의 그 이 생산성하고 매출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요거는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필수고 그리고 그 반도체가 공정이 미세화되고 적층화되면 될수록 이 패턴 결함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막 그 10 나노 하던 걸 2 나노로 만들려면은 그렇겠죠. 그래서 패턴 결함 이 시장이 그 테스팅 시장이 계속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공정들 사이사이에 패턴 결함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한번 그 찍어져서 나와서 결함이 발견되면은 그러면은 이미 몇 단계 공정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정의 이 사이의 부분들이 다 불량이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이 단계별로 이 패턴 결함이 꼭 필요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펩 하나에 30-40대 수준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선정 이유를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선정 이유는 이 시장을 KLA라는 미국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90%가 넘어요, 점유율이. 그냥 독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넥스틴이라는 우리나라 회사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그 미국 기술을 가져다가 뭐 따라해 가지고 장비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국산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좀 큰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제 그 16 년도 정도부터 하이닉스랑 같이 인제 그 개발해 가지고 납품 시작했고 20 년도에 삼성전자에도 뭐 19 년도부터 열심히 들어가고 있고 중국 업체들의 납품이 꽤 그 20 년도에 시작이 돼서 현재는 꽤 큰 상태. 그리고 인텔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인제 포인트인데 중국이 인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수입 그 뭐 이제 공정 장비들 같은 경우는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얘네들이 그 인제 고단화된 좀 미세화된 그런 장비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없고 그거를 뭐 단기간에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인제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그 반도체 수출 금지를 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패턴 그 웨이퍼 그 결함 검사 장비가 꼭 필요하거든요, 공정에.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KLA 아니면은 넥스틴 아니면은 그 중국의 그 일본의 히타치라는 업체가 하나 더 있는데 경쟁력에서 그 쪼금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중국 그 반도체 생산 기업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넥스틴밖에. 예. 그래서 이 패권 경쟁 이게 반도체 그 제재가 길어지면은 길어질수록 이 회사가 '크게 레벨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접근을 했습니다. IR 자료에서도 비슷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관사 수혜가 기대된다." 되게 IR 이 공식적인 자료다 보니까 좀 마일드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마일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강력한 하나의 그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월 달에 그 다른 분이 한 분 그 기업 분석을 하셨었는데 뭐 저랑 비슷한 아이디어와 비슷한 결론이셔서 물어보니까 투자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고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면은 간단합니다. 이게 이지스라는 장비가 그 패턴 결함 검사 장비고요. 이게 이지스 1, 이지스 DP라고 되어 그 사업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게 버전 1, 버전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존의 그 검사 장비고 21 년도에 그 판매를 개시한 새롭게 개발한 좀 업그레이드 버전 이 이지스 2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을 검사 장비 검사 장비 시장을 KLA랑 AMAT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독점을 하고 있고요. 거의 KLA가 독점을 하고 있고 다크필드는 97%를 KLA가 독점하고 있고 이게 그 장비가 다크필드 장비랑 브라이트필드 장비로 나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그 다크필드 장비에서는 97%를 독점을 하고 있고 이 브라이트필드 장비에서는 KLA가 60%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30%에서 90% 이상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미국산이 업계 표준이다. 근데 최근에 한국의 넥스틴이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스펙 같은 거는 뭐 보시면 되는데 이것만 보는 건 아무 의미 없고 이제 그 KLA 그 장비의 스펙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국내가 지금 50%, 해외가 44% 이렇게 되는데 올해 아마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해외 중국향 지금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마 올해는 중국 비중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해외는 100% 중국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하나의 좀 되게 큰 장점인데 그 비메모리 뭐 디램 쪽에 36% 그리고 낸드에 36% 그리고 로직 파운드리에도 30%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좀 그 웰 밸런스드 된 상태이고요. 주요 고객사 보면은 그 한국과 중국의 주요한 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출이 근데 사실 500억이었어요. 590억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530억이 맞나? 530억이 맞네요. 530억을 했었는데 올해는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2배 성장이죠. 사업 환경 분석을 하면은 시장 규모가 이 그 반도체 그 패턴 결함 검사 장비 시장 규모만 4조 원 수준입니다. 21년도에. 그리고 계속 확대될 예상인데 이게 20년도 전망 자료를 보니까 글로벌로 연간 10% 수준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뭐 4조 뭐 초반대가 될 거고 계속 10%씩 성장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필수인 장비이고 점유율이 그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넥스틴이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침투를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전체로 보면은 넥스틴의 뭐 4조 이게 되게 단순한 그 수학인데 4조 중에 500억 하고 있으니까 되게 점유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근데 올해는 1000억으로 뛰고 그래서 점유율 조금 더 가져가겠죠. 조금씩 가져갈 거고 그 국내에서는 국내 이 메모리 한정으로 한 1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이게 히타치라는 그 이 일본 기업이 한 30% 수준으로 그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다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형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근데 히타치 거가 안 좋습니다. 그 기술 발전이 없어요, 얘네들이. 그냥 옛날에 만들던 그 장비들 계속 만들고 있어서 지금 똑같은 그 넥스텐 장비하고 이 히타치 장비를 돌리면은 훨씬 느리고 그 뭐 안 좋답니다. 그 걔네들 얘기인데 그 다른 데서 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이닉스는 히타치 장비를 다 그 뺄 수 있는 건 빼고 넥스틴 장비를 채워놓고 이게 장비 수명이 7년 정도 된대요. 그래서 7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새로 히타치 걸 안 사고 넥스틴 걸 살 거다. 그리고 이 30% 수준의 지금 점유율은 전부 다 넥스틴으로 대체가 될 거다라고 그 예상들을 하고 컨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KLA 이제 점유율을 조금씩 뺏어 가야 되는데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이게 그 뭐 반도체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 공정이 뭐 0.1초라도 빠그라들거나 막 정전이 잠깐 나거나 또는 어떤 그 장비가 하나 뻑이 나가지고 공정이 좀 멈추면은 몇 천억, 몇 조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되게 보수적이고 조금 폐쇄적인 그런 그 시장이에요. 진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레퍼런스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 제조사와 장비 공급사 사이에 충분한 대화하고 충분한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넥스텐은 그거를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제품 납품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벽을 넘은 상태. 그래서 이제 점유율이 늘어날 거다라는 예상이고 그 KLA의 장비하고 비교해서 이 그 아까 위에서 스펙이 적혀져 있었는데 KLA 거 장비 스펙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크필드에서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지금 기술력을 구현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KLA 거는 $9 밀리언 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틴 거가 $3 밀리언, 30억, 40억 정도 하는데, 얘네들은 장비 하나에 100억이에요. 3분의 1입니다. 근데 가격은 3분의 1 차이 나는데 기술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넥스틴이 조금씩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반도체 팹들이 미국 장비를 들일 수가 없는,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뭐 넥스틴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서, 이게 제가 적을 때 당시 이후에도 중국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SMIC, 뭐 이게 YMTC, 이런 그 중국향에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뭐 좀 오늘 여유 있게 한다고 하면은 그 브라이트 필드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은, 얘네는 그러니까 뭐 조금 큰 반도체,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죠. 레거시 공정에 들어가는 그 검사 장비고, 아주 작은 막 10나노 이하의 미세한 공정에서는 브라이트 필드 장비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자외선이고, UV 극자외선인데, 극자외선 기술이 얘네들이 아직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 브라이트 필드 장비가 훨씬 비싼데, 막 한 대 여기 보시면은 20밀리언이니까 뭐 2천억이 넘는 거죠. 한 대 2천억이 넘는 장비인데, KLA가 요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23년도, 24년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개발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넥스틴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다크필드 장비만 해도 그 매출 확대가 충분히 크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출은 보면 전부 다 중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조금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그 R&D 센터가 있어서 이스라엘에 조금 있고요. 요거는 중국의 이 오른쪽 표만 보시면 되는데, 중국 반도체 시장 크기가 이렇게 크고 있고, 중국 반도체 생산이 아주 미약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전체 시장 대비해서 미약하다는 거지, 시장이 늘어나는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이게 2010년도에 5.8에서 지금 2020년도에 4배 증가했거든요. 네. 뭐 10년에 4배 증가하는 그런 시장이다. 자금률을 계속 올리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 대외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혜들을 넥스틴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비슷한 아이디어로 이제 중국향 제조 장비 소재 반도체 업체들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보시면은 중국의 반도체 수출 관련해 가지고 무역 적자가 엄청납니다. 이거는 뭐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 파일을 일부 한국 기업들이 먹고 있다 라는 거고요.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이렇게 좀 사진 붙여놓으면 이렇게 떠다니더라고요. 설비 투자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UV 장비 설비 투자가 이제 브라이트 필드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담 통화에서 물어보니까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다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다 설명드린 부분이고, 단가적으로 차이가 많다. 그리고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중국항으로 납품할 시 1.5배에서 2배 수준의 마진 프리미엄을 붙여서 수출을 하고 있답니다. 요거는 컨콜에서 주담이 얘기를 자기 육성으로 한 부분이라서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이 수주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 봤을 때에도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던데, 그냥 얘기를 그냥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지스2라는 다크필드 검사 장비가 3밀리언이니까 30억, 37억 정도 지금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한 50억에 판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 마진이, 더 비싸게 붙이는 건 다 마진이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엄청납니다. 4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기술 부위 부분이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일 텐데, 다크필드 부분에서는 오히려 KLA보다 검사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나온다라고 이 회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술력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브라이트 필드 부분은 이게 30나노 이하 팹, 주로 10나노 이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KLA보다는 성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파장 뭐 이런 것들이 스펙이 딸려요. 그리고 포인트 중에 하나 또 있는 게, 아이리스라는 새로운 장비를
인텔하고 공동 개발을 해서 인텔에서 채택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개발은 끝났고요. 올해 초에 개발이 끝나 가지고 인텔 채택 검토 중인데 콩콜에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인텔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아직은 희망이지만 인텔에서 채택을 하면은 북미 쪽 시장도 열릴 수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열릴 수 있다라고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고요. 주주로서. 그리고 경영진은 대표를 비롯한 뭐 연구소장 등등등 주요 임원들이 다 KLA 출신 엔지니어들이라서 뭐 KLA 입장에서는 되게 나쁜 사람들이겠지만 국내 저희들에게는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설명 다 드린 부분이고 북미향으로 인텔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인텔 레퍼런스로 북미향 매출이 스타트가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큰 레벨업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다 IR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수년 내에 신규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술 집약된 제품 하나에 30억에서 50억 하는 그런 제품이니까 이스라엘의 R&D 센터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주요 기술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확대하는 기술이 첩보위성에서 가지고 온 거래요. 근데 이거 군사 기술 이전해 주는 데가 이스라엘 뭐 외에 많이 없어서 이스라엘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R&D 투자는 상당합니다. 19년도 기준이긴 한데 매출액의 40% 하고 있고 인력이 되게 작아요. 인력이 60명이 채 안 되는데 인력의 거진 절반이 R&D 인력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이걸 되게 셀링 포인트로 파는데 우리 같이 일반인들은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KLA 거는 이제 원 디멘션 1차원 이미지인데 얘네들은 이제 2차원적인 이미지로 그러니까 입체감이 있는 이미지라서 적층하는 낸드 이제 하이닉스가 낸드 적층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랑 먼저 계약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적층형 반도체 공정에 얘네들 거가 더 좋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무제표 간단하게 보면은 작년에 570억 결과적으로는 570억이 됐나 보네요. 570억에서 2022년에는 1,000억이 넘게 할 거예요. 이 2배 정도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은 2배 넘게 증가됩니다. 이게 영업이익률을 보면 40%가 넘습니다. 38%. 올해는 40% 넘는 거로 나오고 순이익도 30%고요. 그리고 돈 잘 벌고 있고 투자 열심히 하고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특별히 흠잡을 구석은 없었습니다. 일단 성장률이 100%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기대가 확인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매출액이 높은 거는 뭐 많이 설명드렸지만 제품당 단가가 굉장히 높고 소량 판매인데 가격 결정력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고 게다가 중국에는 더 비싸게 팔아서 그래서 지금 40% 수준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내고 있는데 이게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게 갑자기 얘네들이 악수하고 끝나면은 그러면은 조금 나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뭐 많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얘네들의 알력 다툼은 계속 가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년도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납품을 시작했고 아직 삼성 메모리 쪽으로는 납품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삼성은 파운드리 매출은 아주 작고 뭐 작지 않지만 이제 걔네들의 매출에서 비중이 작고 메모리 비중이 엄청난 회사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확 오를 거다. 매출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가동률 부분인데 그 부분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 아까 보셨듯이 좋고 부채 비율이 18%예요. 무차익이라고 보면 되고 배당 성향도 27%에 작년에 배당을 열심히 해서 0.8% 배당도 지켰고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35대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사업 보고서에 나오는데 고박이 30억 하면은 1,000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비싸게 판다. 그러면 1,100억, 1,200억까지 나오는 거고 중국향 매출이 많으면은. 근데 올해 좀 캐파를
뭐 몇 대 정도 좀 늘렸대요. 그래서 한 40대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밑에 주단 통화할 때 말씀드리면 되고, 이 수주 잔고가 하나의 포인트라서 계속 그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제가 날짜도 다 적어놨는데 최근에 4월 11일, 4월 12, 뭐 20 몇 일인가까지 나와가지고 중국향이 지금 벌써 보면은 SMIC가 300억이 넘고 JHICC가 100억, 그래서 400 몇십억이 중국향 400억 정도가 지금 벌써 중국 공시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100억이 이미 나와가지고 지금 수주 공시 올해 뜬 것만 496억 500억이고 작년에 수주 잔고가 27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770억, 올해 컨센의 절반 넘게 이미 한 상태고요. 이거는 제가 계산하고 나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뭐 맞답니다. 1.5에서 2배 수준으로 그 중국에 비싸게 팔고 있다고 합니다. 수주잔고 270억이라는 거 사업보고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경쟁사들하고 이제 그 PR, PBR, ROE 이런 거를 그 비교를 해보면은 넥스틴 36배인데 작년 기준으로 KLA가 25배가 넥스틴이 굉장히 비싼 상태입니다. 근데 KLA가 6조, 8조 뭐 그 정도 하는 회사인데 얘네가 12조 못 하잖아요. 근데 넥스틴은 500억 하는 회사인데 1000억 지금 눈에 보이니까 이 정도의 고밸류는 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너무 약간 그 기업 친화적인데 이미 투자를 해버려가지고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정도 10 정도 고평가는 어느 정도 당연하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성장률이 너무 웅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KLA는 PBR은 16이고 넥스트는 10, 그리고 이게 맞대요. 그 KLA는 ROE가 60이 넘습니다. 근데 아까 뭐 100억, 뭐 200억 이렇게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 독점 기업이라서 팔아서 엄청 많이 남기고 있나 봅니다. 순이익률 30% 수준. 순이익률만 보면 오히려 넥스틴이 더 좋습니다. 주주 구성 이렇게 돼 있고 특이사항은 모건 스탠리에서 5% 가지고 있고 크레딧 스위스에서 4점 몇 프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회사가 좀 적당히 커져가지고 국민연금 이런 데에서 투자가 들어오면 또 확 또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봤고요. 그리고 관리 종편의 가능성 없었고 레포트가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뭐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인텔하고 그 연구 결과 연구하고 있는 거 그 팔로우 해주는 레포트가 있었는데 뭐 좋게 나와서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좀 약간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어도 지금 제 아이디어는 이미 인텔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크게, 네, 인텔이 도입을 해주면 너무 좋은 거고요. 리스크를 보면은 KLA가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덩치가 너무 커서 만약에 얘네들이 이 시장에서 넥스틴이 좀 보기가 싫다 해서 막 그 출혈 경쟁을 한다 이러면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 KLA가 보기에 이 넥스팅 500억 하는 회사가 경쟁사로 보일 것 같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럴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인데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경우 미국이 중국이랑 악수하고 그래 반도체 다 그 장비 가져다 써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얘네가 조금 안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그럴 확률이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트래킹 포인트를 보고 계속 눈여겨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담이랑 삼성 메모리 수주 계획을 물어봤는데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SMIC 양 매출은 많이 늘어날 거다. 당연히 수치는 얘기해 주진 않는데 인텔하고 아이리스 장비는 기대된다는 얘기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양 그 저기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아직은 협의만 한 적이 있고 뭐 수주 계획이 없다. 근데 인텔이 수주를 해주면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 40대 수준으로 그 증설을 해서 35에서 40대 가지로 매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900억 이상이고
네, 이미 700억 수주를 한 상태라서 크게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순이익 예상치를 가지고 그 PER 멀티플 30 주니까 11만 2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10만 원 되는 시점, 8만 5천 원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볼 생각이고요. 비중은 조금 늘렸습니다. 5%보다는 크고 10% 정도까지 비중을 확대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식의 계산을 했었습니다. 4조짜리 시장인데 이 시장이 커가는 거, 시장 규모가 커가는 거는 그냥 디폴트로 둔다고 쳐도 점유율이 5%만 되면 4조에 5% 2천억이잖아요. 10% 되면은 4천억인데 얘네들이 그 캐펙스 이 설비만 빨리빨리 늘리면은 금방금방 찍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천억까지도 뭐 금방 2, 3년 내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500억 하던 회사가 2천억 되니까 뭐 지금 주가 7만 원인데 뭐한 어느 정도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 얘기했던 리스크 부분이 없으면은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히타치 물량들만 다 넥스틴으로 대체가 돼도 2천억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와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에는 다 체크를 해봤는데 마지막에 실적이 주가 반영이 잘 되는가? 이거는 퀘스천을 일단 놔뒀는데 많이 그 실적 발표 나고 많이 오르는 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투자 의견은 저는 이미 샀고요. 그 트래킹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쪽하고 삼성전자 메모리 쪽 수주가 나오는지. 네. 이게 회사가 작은 매출 규모가 작은 상태라서 되게 좋은 게 매출 규모가 작은데 얘네들이 파는 장비가 뭐 30억, 50억 이래서 수주를 받으면 다 수주 공시가 납니다. 이게 그 매출 규모 몇 퍼센트 이상이면 수주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그 수주를 다 공시를 해야 되는 상태라서 지금 투자하기 좀 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 쪽으로 수주가 나오는지, 중국 쪽에 추가 수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 트래킹할 거고요. 인텔 이슈를 좀 트래킹해야 되고 경쟁사에 때리가 있을지를 좀 트래킹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샀다. 결론이고요. Q&A 요거 혹시 누가 남겨주셨나요? 그 1번 질문 창욱님 남겨주셨고 네, 이 답변 적어 드렸는데 답변 적으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요 부분. 이게 왜 고가인지 여쭤보셨는데 이게 일단 뭐 아무나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고 지금 요거를 이렇게 광학 기술로 웨이퍼 패턴 결함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KLA랑 넥스틴 두 개밖에 없다. 그리고 첩보 위성의 기술이 엄청 땡겨야 되잖아요. 이게 그 몇 나노짜리 그 사이즈를 땡겨서 사진 찍으려면 그 배율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 배율 나노미터 스케일까지 배율을 땡겨서 찍으려면은 이게 기술력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찍어낼 수 없는 그런 장비라서 비싸다. 그리고 KLA 장비는 당사보다 3배 비싸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질문이. 네. 이제 이 회사가 1년에 이제 뭐 40대, 최대 40대까지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억씩 팔아도 1200억인데, 그러면 이제 그 매출의 성장이 뭘 캐파를 확대하면 더 늘긴 하겠지만,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제한되지 않을까, 매출에 이제 아무리 많이 찍어도 뭐 40대니까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반도체를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제 그런 장비를 사고 나면 이제 공백 기간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방금 수명이 7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매출이 높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살 거 다 샀으면 뭐 한 2-3년 후에는 이제 그 기업이 좀 다시 이제 주가가 떨어지거나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7년이 이제 현재 상태에서 얘기하는 이 수명이고요. 공정이 더 고단화되고 뭐 이러면은 수명이 좀 줄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 팹에 한 30대에서 40대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고 이게 아까 4조짜리인데 뭐 100억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개수가 대충 나올 텐데 이게 들어간 시점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반도체가 공정 투자 사이클이라서 당분간 제가 이 기업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수주가 계속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 올해만 해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공장을 짓고 있고 인텔도 25년도까지 엄청 많이 짓는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잖아요. 예,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지금 넥스틴 장비가 이미 들어가고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향으로 그 공정 투자를 20조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앞으로 먹을 한 향후 제가 투자할 기간 동안에는 그 먹을 양이 너무 많다. 그거 이 부분보다는 처음에 말씀 주신 부분이 좀 더 문제인데 그 이 현재 얘네들이 공장이 없어요. 네, 그 회사 이 본사 회사에 층 하나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거기에 장비 놓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근무자가 6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공장을 새로 짓고 공장에 쭉 이제 생산 설비를 해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버는 돈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영업 현금 흐름이 좋아서 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태고 부채 비율이 18%거든요. 보시면은 현금 흐름이 500, 올해는 370억이 들어올 상태이고 부채가 뭐 그 자산비에 거의 없어요. 18%인데 부채 땡겨가지고 영업 그 돈도 잘 버는 회사니까 공장 지으면은 확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근데 추측인데 이렇게 얘기해줘도 뭐 그 주담이 얘기를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지는 못하는 거라서 네. 추측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부분이 조금 차라리 조금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실까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 분석할 때 보니까 이제 수주 소식들이 계속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네, 것처럼 수주가 되면 금방 알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좀 뭐 지난달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되게 조선주 이렇게 분석한 것도 봤는데 거기도 보면은 최근에 선박 수주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계속 그게 터져도 주가에 그렇게 그 반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반도체 이쪽 장비 쪽도 그런 수주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건지 뭐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조선이랑은 조선이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요. 조선의 수주는 그 선박을 이제 이제 짓는데 뭐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수주가 영업이 그 이익으로 찍히는데 그러니까 2년 이상 걸립니다. 조선은 음. 그 수주를 1,000억을 받으면은 이 계약금만 받고요. 10%만 받아요. 음. 그래서 음. 1,000억짜리 수주를 받으면은 이 100억만 그 영업이익으로 찍히고 나머지 음. 900억은 아주 나중에 받게 되는 그런 상태라서 조선의 수주가 좀 특이한 경우고 이 넥스틴을 비롯한 반도체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으면은 그 거기에 이제 얘네들 납품 그 계약 기간이 나오거든요. 계약 기간 보통 음. 3개월에서 6개월 수준입니다. 아.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그 뭐 예를 들어 300억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은 음. 적어도 2분기 뭐 아주 늦으면 3분기 내에는 매출로 찍힌다라고 생각을 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 저 하나 더 질문 있는데 그 네. 수치를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결국은 그 아까 그 가장 큰 KLA 쪽이랑 네. 1 위랑 2 위인데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게 직원이 이제 60 명이고 이런 게 어 경영의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의 뭐 언급되거나 이런 거는 뭐 없죠? 그 경쟁자가 너무 공룡이라서 이 네. 넥스틴만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KLA는 예,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500억 하는 음. KLA 매출 6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네. KLA가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뭐 다른 음. 것도 하는데 이게 꽤 큰 부분이긴 하죠. 4조 중에서 뭐 음. 90% 하면은 3조 얼마 할 음. 테니까 네, 꽤 큰 음. 부분이긴 해서
예.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뭐 경영상의 리스크라기보다는 네. 네. 이게 근데 약간 다 이제 예측 그 추측의 영역이라서 만약에 이제 KLA가 얘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근데 그 단가로 죽이려면은 이 자기가 그 100억 받고 팔던 거를 지금 얘네들이 30억 받고 파는데 3분의 1 가로 후려칠 수는 없잖아요. 음. 예. 그런 상태라서 사실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네. 음. 그랬었어요. 아 네. 네 요거는 알겠습니다.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뭐 제가 다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라 네. 틀린 거니까 그 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 이상한데요 이런 거 보이시면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냥 그리고 약간 그 저는 관점의 아 네. 네. 말씀하십시오. 관점의 차이인 것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잃지 않기 위해서 투자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좀 약간 우량주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에서 분야 이렇게 좀 좋은 걸 보는 것 같은데 여기를 하려면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좀 여윳돈으로 공격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공부 한번 해 보고서 한번 보려고요. 네. 혹시 공부하시다가 이상한 거 발견하면 공유해 주십시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욱님 발표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첨언을 하면은 이 투자 아이디어가 이 넥스틴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중국향으로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들하고 공정들, 재료들을 넣는 회사들에게는 다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중국향으로 이 같은 형태의 비즈니스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반도체 회사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뭐 제우스라거나 뭐 이런 회사들 좀 눈에 보이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회사들 좀 트래킹 해보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좋은 친구들이 보이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